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혁신성장 기회에도 맞춰서 한국경제TV가 야심차게 준비한 혁신성장 코리아 진행을 맡은 한석수입니다. 토끼인 개면연이 밝았습니다. 올해 첫 방송입니다. 새 연을 맞으면서 대부분 경제가 어렵다 합니다. 근데 오늘 모시는 리치로셀의 장승국 대표님, 아마 기업을 운영하시면서 이렇게 어려운 기업이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해 태극기에서는 모두가 힘내시라고 아주 극한 어려운 상황에서 회사를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시킨 비지로셀의 장승국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장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시청자분이 예, 아주 낯이 익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한 햇수로 5년 만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네네. 먼저 시청자분한테 좀 인사부터 하시죠. 네. 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비추로셀의 장승국 대표이사입니다. 5년 전에 저희 회사가 리커버리를 하고 나서 큰 재난을 잊고 리커버리를 하고 나서 이 방송에 출연했던 기억이 납니다. 벌써 5년이 지났네요. 아무튼 새해 다들 힘들다고 합니다만 새로운 희망과 또한 재미와 의미가 그 여러분들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까 리커버리를 했다 이렇게 예. 하시는 예. 분 중에 5년 전에 방송을 예. 못 보신 분도 있을 때 생각하는데요. 예. 얼만큼 어려웠으니까 이렇게 리커버리 하셨는지 예. 그 상황을 좀 이렇게 아프시지만 네네네. 우리 그 시청자분 또 우리 국민들의 어려운 가운데 좀 이렇게 용기를 북돋기 위해서 그것부터 좀 말씀해 주시고 가시죠. 네. 그 사실 저희 회사가 2017년 4월 21일 날 네네. 금요일 날 밤에 큰 화재가 있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회사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전세대 때문요? 네, 거의 뭐 95% 이상이 전소됐고, 네네. 그러니까 하드웨어는 전소됐는데 그 소프트웨어는 그대로 있었습니다. 아하. 소프트웨어는 이제 사람이 되겠죠. 사람, 그다음에 우리 기술, 그다음에 우리의 그 밸류 체인, 서플라이 체인, 그다음에 우리 고객들, 네. 그걸 그대로 살아 있다는 걸 깨닫고 전임 직원이 네네. 진짜 한 마음이 돼서 기적적으로 회사를 1년 만에 다시 살렸고요. 네네. 그래서 2018년 4월 20일 정확하게 1년 만에 저희 스마트 캠퍼스 당진의 그 연구소, 공장, 시험동 모든 품경 그런 그 부문이 거기 종합돼 있는 그 헤드쿼터를 2018년 4월 20일 네네. 화재 2017년 4월 21일 이후에 정확하게 1년 만에 저희가 그랜드 오프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비치로셀의 어떤 기업인지 좀 네네. 시청자 여러분께 설명해 주시죠. 예. 네네. 저희 비추로셀은 그 리튬 기반의 1차 전지를 제조하는 기업입니다. 그렇게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 한 번 쓰고 버리는데 굉장히 그 오랫동안 쓸 수 있고, 그다음에 저온과 고온에서도 사용될 수 있는 그러한 아주 특수 전지입니다. 그래서 리튬 2차 전지하고는 좀 다른 거죠. 리튬 2차 전지는 그 재충전을 할 수 있는 건데 저희는 충전을 하지 않고 오래 쓸 수 있는 그런 배터리입니다. 그런 그 사업으로 시작을 해서 지금은 이제 슈퍼 커패시터, 출력이 큰 그 슈퍼 커패시터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또 그 DC 마켓용의 리튬 2차 전지도 저희가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틴필름 배터리라고 종이처럼 얇은 그런 기술을 가진 그러한 그 성능을 가진 배터리도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2차 전지, 고성능 2차 전지, 그 전기차에도 들어가고 모든 산업 영역에 적용되는 고성능 2차 전지에 들어가는 핵심 소재, 그 음극재 쪽에 그 또 분말을 저희들이 또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이제 예. 이 비치로셀 나오면 비치로셀이 도대체 뭐냐 하는 이거에 대해서 궁금증을 많이 갖고 있어요. 회사 이름. 회사 이름에 대해서. 예. 그 비치로셀에 네. 또 어떻게 이제 그 명칭이 졌는지 예. 그 배경이라든가 네네네. 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고. 네네네. 그 창업하신 우리 회장님이, 네네. 명예 회장님이 이제 92세 되셨는데요. 지금 이제 건강이 좀 안 좋아져서 좀 네. 마음이 안타깝습니다만 그 회장님이 사실 독실한 크리스천이세요. 그래서 이제 순 우리말입니다. 네. 그 빛으로. 그 뜻입니까? 그러니까, 그 빛으로 한국말 소리 나는 대로 이렇게 썼고 네. 영어로 이제 VIT제나로 이렇게 썼는데 그래서 그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런 크리스천 이념을 갖고 창업을 하셨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 세상을 유익하게 하는 그 빛이 되자. 우리의 사업 모델이 세상을 유익하게 하고 밝혀주자. 뭐 그런 의미로. 그래서 전 세계로 뻗어나가자.
뭐 이런 의미를 담은 그 회사 이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궁금증 중에 하나가 예, 예. 대부분 다 이렇게 전기차 하면서 2차 전지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마치 그 전지하면 2차 전지인데요. 예, 예, 예. 이 비치로스는 1차 전지를 고집해서 세계적으로 가장 큰 강점을 갖고 예, 있지 예, 않습니까? 예. 경우에 예. 따라서는 2차 전지보다도 더 예. 이 경쟁력이라든가 예, 이런 예. 효율성이 좋다고 그러는데요. 예, 예. 그 1차 전지, 2차 전지 차이점을 좀 말씀해 주시기 예, 예. 바랍니다. 일단 시장이 다릅니다. 네네. 그러니까 제품의 성격이 다르고 시장이 다르고요. 그러니까 성격은 뭐 가장 크게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네네. 충전이 되느냐 안 되느냐. 충전을 저희는 그 2차 전지는 충전을 해서 쓰지 않습니까? 네. 여러 번. 우리는 이제 충전이 안 되는 거지만 진짜 오래 쓸 수 있는 겁니다. 극한 환경에서 저온, 극저온, 극고온에서도 쓸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이 완전히 다릅니다. 아, 다릅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은 이제 2차 전지는 빅자이언트들이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 탑3가 있고요. 네네. 근데 전 세계적으로 이제 많은 기업들이 있어서 87년 비추로셀이 창업을 할 때는 그 빅자이언트들하고 같이 경쟁할 수는 없다. 그래서 리튬 1차 전지 쪽으로 한번 승부를 걸어보자. 네네. 그래서 이 시장 규모는 작지만 우리가 먹을 파이는 많지 않겠느냐. 그렇게 시작을 했고. 아. 근데 이제 시작은 좋았어요. 시작은 네. 좋았는데 처음에 시장을 이 전방 산업군을 너무 그 군에서 사용하는 무전기라든지 거기 들어가는 배터리 이런 거에만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회사가 굉장히 힘들었죠. 네. 그래서 이거 시장이 이거는 이 군수도 크지만 해외 시장, 특히 민수 시장이 엄청 클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스마트 그리드. 네네. 스마트 그리드를 구성하는 핵심 기기가 스마트 유틸리티 미터인데요. 네네. 쉽게 말씀드리면 가스 계량기, 수도 계량기, 전기 계량기, 원격 네네네. 검침기 네네. 이런 데 들어가는 시장이 가장 클 것이다라고 해서 전 세계를 이제 뛰어다닌 거죠. 대한민국 시장은 이제 작년부터 조금씩 시장들이 이렇게 시장이 형성되고 있는데 미국, 유럽 뭐 엄청난 시장들이 있습니다. 네네. 그런 시장들을 찾아가기 위한 제품을 개발을 한 거죠. 그래서 군용 무전기에 들어가는 배터리 이외에 그쪽에 스마트 그리드에 들어가는 스마트 그리드를 구성하는 그 스마트 유틸리티 미터에 들어가는 배터리 그런 거를 이제 개발을 해서 제품군을 늘렸고요. 그다음에 군 장비도 국내에서만 머무르면 안 되고 무전기에만 머무르면 안 된다. 그래서 유도 무기에 들어가는 배터리. 그다음에 포 신관에 들어가는 배터리, 네. 광학기기 화학 장비에 들어가는 배터리 이런 것들을 다 구축을 하고 한 거죠. 네, 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리튬 1차 전지의 제품 라인업을 했고요. 그다음에 석유가스 시추. 석유가스 시추할 때 상당히 다양하군요. 그게 이제 전부 다 모바일 툴입니다. 네. 2, 3km 파고 들어가서 수직 이동, 수평 이동을 하면서 탐사를 하고 그 생산을 할 때 모니터링을 하는 그런 기기들이 다 모바일 툴이거든요. 거기에 주 전원으로 아주 특수한 배터리. 저희 리튬 1차 전지는 일반적으로 마이너스 85도에서 섭씨 마이너스 80, 플러스 85도, 마이너스 55도까지 이렇게 네네. 사용될 수 있는데 석유가스 시추 장비에 들어가는 거는 150도, 165도, 180도까지 견뎌야 돼요. 그래서 섭씨? 예, 섭씨. 예, 예. 그러니까 엄청나게 그 특수한 전지들이죠. 그래서 네네. 그 일반적으로 뭐 내추럴 가스, 크루드 오일뿐만 아니라 네네. 그다음에 뭐 쉐일 가스, 쉐일 오일, 샌드 오일 이런 것들을 다 시추할 수 있는 그런 장비들이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들어가는 주전원. 그러니까 리튬 1차 전지 제품군을 굉장히 다양하게 우리가 펼쳐왔고 네. 그다음에 리튬 1차 전지의 수명이나 온도 조건은 좋은데 순간 출력은 또 낮아요. 네네. 그래서 순간 출력이 높은 슈퍼 캐파시터, 그 EDLC라고 그러는데 네네. 그 제품을 또 개발을 했고 그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 그래서 또 그 리시마켄용 리튬 2차 전지, 네. 자동차라든지 뭐 트래킹 디바이스에 들어가는 배터리, 그다음에 스마트 유틸리티 미터에도 들어가는 그런 리튬 2차 전지도 또 개발을 했고요. 1차 전지를 하면 얼마큼 구미가 당기겠습니까? 예. 그럼 1차 전지를 사면 이게 충전하는 기간이 예. 굉장히 인터벌이 길어도 괜찮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1차 전지는 충전을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안 되는 거죠. 근데 오래 예. 쓸 수 있는 오래 건데. 쓰는 거. 얼마큼 오래 씁니까? 근데 이제 이 저전류만 많이 쓰고 한 번씩 고전류를 쓰는 그런 기기에서는 네네. 15년 이상도 쓸 수 있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이제 고전류가 많이 왔다 갔다 하는 뭐 통신기기라든지 네네. 전기 자동차도 계속 출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 출력이 계속 필요하고 또 그 에너지가 많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경우는 또 1차 전지가 적합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생각한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산업군에 들어가는 저희 제품군, 저희들이 지금까지 확장했던 제품군으로는 제가 봐서는 한 3,500억, 4천억, 뭐 맥시멈 5천억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거냐? 혁신 성장을 지속적으로 하려면 그것도 좀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내려면 결국은 2차 전지 밸류 체인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러려면 우리가 뭘 할 수 있느냐? 네.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뭐 세퍼레이터가 다 있는데 네네. 그 중에 저희 회사는 음극재 쪽에 그 소재 개발을 벌써 1년 반 전부터
해왔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한 1년 정도 더 하면 아주 굉장히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이제 한 24년, 25년을 기점으로 그 사업 모델화할 수 있는. 그러니까 1차 전지에 2차 전지의 강점을 다 준비하시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주력 제품이 또 세계 시장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아주 또 굉장히 강한 것도 그렇습니다. 비치로스의 장점 아니겠습니까? 예, 예, 예. 그래서 주력 제품별로 세계에서 차지하는 위상, 이거 예, 좀 시청자분들 말씀해 주시죠. 네. 저희 회사 그 주력 제품의 그러니까 저희 회사 전체 매출의 한 네네. 50% 이상을 담당하고 있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스마트 그리드를 구성하는 스마트 유틸리티 미터, 네네. 석유, 가스 계량기, 수도 계량기, 전기 계량기, 원격 검침기, 네네. 이런 쪽에 들어가는 배터리거든요. 거기서는 저희가 또 전 세계에서 저희만 가지고 있는 솔루션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리튬 1차 전지와 슈퍼 커패시터를 하이브리드로 엮어서 네네. 그게 이제 그 스마트 가스미터나 워터미터의 아주 가장 좋은 최적의 솔루션이거든요. 네네. 그걸 동시에 R&D와 양산 자동화 설비를 보유하고 있는 유일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서 저희가 세계 1위입니다. 마켓 쉐어 1위고요, 이미. 네네. 그 3위에서 2위로 갔다가 1위까지 올라갔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큰 시장이 군 장비 시장이거든요. 네네. 스마트, 그러니까 모든 군 장비가 스마트화되고 요새 K 방산이 뭐 지금 네네. 굉장히 지금 밸류가 높아지고 있죠, 전 네네.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저희 회사도 그 중에 하나인데 그쪽에서도 저희가 아직까지는 그 성장의 여지가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만 그 동안의 그 부진,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거든요. 네네. 군 뭐 기밀 같은 그렇죠. 거 이런 것들, 네네네. 유도 무기에 들어가는 뭐 배터리 이런 거는 굉장히 진입 장벽이 높습니다. 경쟁사들도 아주 미국이나 유럽에 큰 기업들이 있고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만 이제 저희들이 좀 이 돌파구를 찾고 거기서 성장의 어떤 기폭제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아직은 뭐 한 3위, 4위, 뭐 5위권인데 거기서도 우리가 빠른 속도로 올라갈 거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석유가스 시추 장비에 들어가는 특수 전지, 특수 고온 전지라고 우리가 말씀드리는데 180도까지 견뎌야 돼요. 네. 네,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샥앤 바이브레이션도 견뎌야 되고 고온도 견뎌야 되고. 근데 거기서 저희가 아주 그냥 4위권이었는데 지금 2위까지 올라갔습니다. 네. 그래서 1위를 지금 위협하는 수준까지 지금 가고 있고 조만간 우리가 자체적으로 1위가 될 수 있는 시간이 2, 3년 앞으로 다가오고 있고요. 네. 석유가스 시추 장비에 들어가는 배터리에서도. 그리고 우리가 뭐 또 다른 방법을 통해서 빠른 시간에 1위가 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네. 아무튼 그런 식으로 저희 회사의 어떤 위치가 계속 커지고 있는데 저희 회사의 위상을 가장 제가 절실하게 알아챘던 거는 저희 회사가 죽었을 때, 거의 죽었을 때입니다. 네네. 회사가 그렇게 어려워지고 이제 더 이상 뭐 살아날지 뭐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저희 회사가 담당하고 있는 그 전방 산업군에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 얘기하는 예, 예. 공급망에?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 아주 그 고객들이나 그 산업군이 그냥 너무 어려움을 겪는 걸 느끼고, 야, 우리 회사의 위치가 네네. 마켓 쉐어가 15%, 20% 이렇게 되게 되면 진짜 절대 죽어서는 안 되는 전 세계적인 사회적인 책임이 있다. 그런 걸 다시 한번 느낀 적이 있었습니다. 대형 화재 전보다 예. 글로벌적으로 굉장히 러브콜이 굉장히 심하죠? 그렇습니다. 그거 좀 같이 말씀해 주시죠. 그 전에도 우리 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전에도 사실 저희 고객들이나 공급망하고 네네. 우리 공급업체분들하고 이렇게 진짜 15년, 20년, 25년 그 신뢰를 진짜 구축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네. 사실은 저희가 이제 그 회사가 큰 재난을 입고 리커버리하는 과정에서 그 이후에 그런 신뢰 관계가 더욱 더 커진 거죠. 그러니까 재확인하면서 네. 그래서 이제 기존 고객들의 사업도 규모가 커지고 있고 그다음에 또 새로운 고객들 그 전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대화를 나누고 사업을 그 협력을 시작하려고 했던 네. 그런 고객들도 그 재난 기간에 그 사업이 또 시작이 됐던 그러니까 몇 년의 준비 과정을 거쳐서 그 어려운 시점에 사업이 시작됐던 그런 그 기억들이 있어서 앞으로도 우리 내부적인 신뢰가 제일 중요하고요. 네. 우리 임직원들과의 신뢰.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고객들. 그다음에 우리 공급망, 공급업체들. 그다음에 또 우리 주주님들. 네. 그다음에 모든 분들한테 그 신뢰가 기업의 사회적인 책임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해서 러브콜이 많은 만큼 예. 매출 신장률도 예. 오히려 그 대형 화재 이전보다도 더 빠른 속도로 예. 복구되고 예. 지금은 엄청 매출 증가 속도가 빠르거든요. 근데 이제 코로나라는 특수환경이 예. 있었긴 하지만 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저희가 이제 그랜드 오프닝을 스마트 캠퍼스 그랜드 오프닝을 네네. 하고 그리고 이제 진짜 지금부터는 이제 그 전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나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했고 자신도 있었죠. 네네. 근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2019년까지는 이제 성장세를 지속하면서 저희가 설립 이래 최대 실적을 냈죠. 네네. 최대 실적을 냈는데
2020년에 팬데믹이 오면서 이게 봉쇄가 됐잖아요. 네. 선진국들이. 네. 그러면서 저희 고객들이 다 95%가 제조업체들인데 활동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궁금한 그 거. 설치를 해야 되는데 네. 설치를 못 하니까 소위 받아놓은 그 주문량은 많은데 그 설치를 못 하니까 그 모든 그런 것이 점이 지연되고 있었군요. 네네. 그다음에 저희 회사한테 그게 또 영향이 왔죠. 그래서 처음으로 20년에 저희 회사가 고속 성장을 하다가 이렇게 한번 내려갔죠. 그건 뭐 세계적인 현상이죠. 네, 내려갔고 2년 반 동안 진짜 저희 회사가 큰 재난으로 죽었다 살아난 거하고는 비교할 수는 없지만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답답하고 터널 안에 언제 터널을 밖으로 나가냐. 근데 그것이 저희 임직원들이 이제 우리 고객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진짜 몸부림치면서 그 2년 반의 세월을 이겨내고 작년 3분기부터 네네. 드디어 이제 저희가 그 터널을 뚫고 나오는 그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고 네네. 작년 4분기에는 아주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이 시장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그 3월 말에 발표를 하기 때문에 실적 발표를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잘 모를 겁니다. 2021년과 2020년 작년에 예. 라이징 스타로 1년 예, 연속 예. 했기 때문요. 예. 굉장히 이제 잠재력을 평가받는 예, 게 예, 아닌가. 예. 구성을 좀 말씀해 주시기 예,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코스닥 상장사가 1,600개쯤 돼 있습니다. 네. 그 중에 한 38개사, 어떤 해는 30개, 35개, 이제 네네네. 올해 같은 경우, 작년 같은 경우 38개사가 지금 선정이 됐는데요. 저희 회사가 이제 2년 연속 코스닥 라이징 스타에 선정이 됐고, 드문 일이죠. 세 개 기업은 제가 알고 있는 한 세 개 기업은 무려 10년째 코스닥 라이징 스타에 선정된 기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훌륭한 기업들을 저희들이 따라가야 되고요. 네네. 거기서 선정하는 기준이 간단합니다. 네네. 이 회사가 살아남아 있을 회사인가, 지속 그리고 가능한 환경. 지속 성장하면서 네네. 지속적으로 회사 가치를 높일 기업인가, 그거를 보는 겁니다. 네네. 근데 거기에 저희가 2년 연속 선정됐다는 거는 굉장히 영광스럽고 또 부족한 점이 많지만 앞으로 더 진짜 제대로 해야 되겠다라는 네. 생각을 합니다. 한 김에 네네. 2020년에 네네. 코로나 어려운 상황에도요. 예. 저는 깜짝 놀랐어요. 포브스가 선정한 아시아 200대 예. 유망 기업. 예. 여기도 선정됐다면요. 예, 그 얘기 좀 그렇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그 얘기 좀 예, 한 김에 예. 하시죠. 예. 네네. 팬데믹이 시작돼가지고 너무 어려운 상황인데 네네.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네. 그 포브스에서 네네. 그 포브스 에이시아 200 베스트 200 언더 빌리언. 네네. 그러니까 시총이 1조, 그러니까 $1 빌리언 이하 기업들이 아시아 퍼시픽에 한 몇천 개가 있다고 합니다. 네네. 2만 개가 넘나. 아무튼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있는데 그 중에 200개를 선정해서 이게 진짜 베스트 기업이다. 네네. 200대 베스트 기업이다 이렇게 선정을 했다는데 거기서도 똑같습니다. 선정 기준이 한 가지로 말하면 이 회사가 살아남아 있을 회사냐, 죽을 회사냐. 그리고 지속적으로 회사 기업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냐, 그걸 보는 거거든요. 네. 그것도 이제 저희들이 만약 2020년 실적까지 봤으면 아마 선정이 안 됐을 텐데 2019년까지 그 실적을 가지고 2020년 초에 선정이 돼서 운 좋게 거기에 선정되는 또 운 좋은 게 영광. 아니고 코로나만 없더라면 계속 예. 2020년부터 계속 그렇게 선정되지 않았냐 생각하는데요. 예. 디지털옷을 하면 네. 항상 이 당진 스마트 캠퍼스 얘기 나오더라고요. 그 좀 기업을 소개하면서 간혹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긴 했습니다. 이게 당진 스마트 캠퍼스가 뭔지 뭐 이렇게 보면 학교인지 여기서 이렇게 한번 말씀해 디지털옷을 당진 스마트 캠퍼스 이렇게 보는데 그거 말씀해 주시고요. 네네네. 그 헤드쿼터고요. 네네. 그 서울에는 뭐 한 50명 남짓 그 직원들이 있고 그 당진의 모든 임직원들이 거기 다 있고요. 모든 설비들이 다 있고 그 연구 설비, 그다음에 연구소, 그다음에 우리 제조 설비, 그다음에 우리 품경 시험소. 그 세계적으로 가장 저희는 릴라이빌리티 테스트 센터라고 그러는데 네네. 그 신뢰성 검사실이거든요. 거기서 빅데이터가 쏟아져 나오고 그 쏟아져 나오는 데이터를 우리가 사용할 뿐만 아니라 우리 고객들한테 쉐어하고 또 고객들은 고객들한테 또 공유하면서 이렇게 이제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런 모든 것들이 있는데 왜 스마트 캠퍼스라고 이름을 줬느냐? 그러면 캠퍼스는 말씀하셨듯이 이제 대학 같은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배움의 장이죠. 가르쳐주고 이끌어주고 밀어주고 하는 배움의 장을 이제 캠퍼스라고 그런다. 남들하고 똑같이 썼는데 스마트의 의미는 좀 다릅니다. 저희 회사의 스마트의 의미는 첫 번째는 safe, 두 번째는 efficient. 네. 그러니까 이게
안전하지 않으면 네. 스마트한 게 아니다. 네네. 진짜 안전한 일터가 돼야 된다. 네. 그래서 그런 의미를 담았고, 그다음에 efficient는 뭐 아무래도 우리 거기 제조 설비, 연구 설비가 다 있기 때문에 네네. 모든 임무들이 있으니까 진짜 efficient, 효율적이어야 된다. 그런 의미를 담아가지고 smart, 그러니까 스마트 캠퍼스. 남들이 얘기하는 스마트와 비트로셀이 의미하는 스마트는 다르다. 이렇게 해서 재정의를 했던 겁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예. 융합기술 세계 그렇습니다. 트렌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렇습니다. 예. 인문학이라는 것을 굉장히 예. 강조하셨다는데 그 과정을 좀 잠시 말씀해 주실까요? 예. 네네. 일단 우리 임직원들이 부문에 관계없이 네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세미나, 전시회, 그다음에 고객 방문들을 진짜 어느 기업 못지않게 우리 자주 합니다. 네. 어떤 주는 한 주에 막 7, 8명씩 나가 있어요. 네. 임직원들이 전 세계에. 네네. 그래서 국내에도 많이 하는데, 근데 이제 일단 많이 봐야 되는 거죠. 그 많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 거고, 그래야만 기술을 발견하고 사람을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연결할 수 있고. 네. 근데 이제 또 근데 너무 하드하지 않습니까? 네. 엔지니어들이 많다 보니까 너무 하드해요. 그래서 네. 하드한 것과 소프트한 것이 좀 이렇게 융합이 돼야지 뭔가 사업 모델화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온라인, 오프라인 교육 등을 통해서 제발 좀 하드한 교육만 받지 말고 네. 소프트한 교육을 좀 받아라.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인사 고과에도 반영을 하고 계속해서 독려하고 거기에 쓰는 돈을 전혀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임직원들이 좀 생각을 좀 이렇게 유연하게 해서 거기선 크리에이티비티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네. 그래야만 혁신할 수 있고. 예. 어려운 과정. 예. 한 번은 전소되고 예. 한 번은 공급망 차질했던 예. 코로나 위기. 예. 그런 과정에서 올해 2023년 통계에 예. 매출이 급신장될 거로 보이는데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또 앞으로 출시될 수 있는 신제품이 줄줄이 예정돼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 좀 말씀해 주시고요. 예. 그래서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네네. 그 니시마켓용 리튬 2차 전지가 이미 출시가 됐고요. 네네. 벌써 이제 3년째 저희가 지금 네.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규모가 굉장히 작습니다. 음. 그러나 올해부터 드디어 조금씩 이렇게 그 모멘텀을 잡아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네네. 그다음에 혹시 스텐필름 배터리라고 들어보셨나요? 들어본 맞습니다. 종이처럼 생긴 얇은 배터리인데 여기 혁신성장 콜이 한번 어떤 분 그렇습니까? 기업이 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이 그 코스메틱 패치나 그 메디컬 패치 같은 건데 네네. 그 마스크팩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 마스크팩을 하면 지금은 이제 무슨 약품이나 뭐 어떤 액체를 가지고 네네. 이렇게 해서 뭐 미백 효과라든지 뭐 주름살 제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거기에 이제 스텐필름 배터리 들어가면 이게 이제 거기서 이 효과를 더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국내에 내놓으라 하는 그 기업들하고 협업을 해서 저희가 지금 지난 한 2년 동안 준비를 해서 이제 올해부터 조금씩 국내 시장을 중심으로 시작을 해서 해외까지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될 겁니다.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신성장 동력으로 계속 자리를 잡아나가는데, 이런 것들이 앞으로도 한 23, 24년, 2년 동안은 여전히 이제 그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못할 겁니다. 근데 이제 25년부터는 조금 더 비중을 차지하지 않을까.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기존의 산업군이 한동안 그 팬데믹과 원부자재 공급 차질로 인해서 지난 2년 반 동안 좀 힘들었던 것들이 네. 상당히 완화가 되면서 기존의 산업군이 아주 활력을 되찾았다는 거. 그다음에 우리의 고객 그 거래선 베이스가 더 넓어지고 깊어졌다는 거. 네. 이런 이런 것들이 여기서 이제 이런 기존 산업군이 쭉 그 성장을 리드할 겁니다. 네. 앞으로 한 2, 3년을. 그러면서 신규 비즈니스 모델이 이제 가세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더 큰 성장의 사다리는 진짜 비추로셀이 완전히 스케일업 할 수 있는 거는 2차 전지에 들어가는 소재, 그 음극재 쪽에서 저희가 승부를 볼 거고, 그다음에 또 차세대 2차 전지, 그 반고체, 전고체 네, 전지 등이었죠. 네. 그런 쪽에 들어가는 또 핵심 부품을 저희들이 소재를 또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앞으로 한 25년, 26년 그 시점을 보면 첫 번째로 고성능 리튬 2차 전지에 들어가는 음극재에 들어가는 소재, 그다음에 그 이후에는 또 차세대 2차 전지에 들어가는 핵심 소재 부품, 이런 쪽으로 이제 성장 사다리를 놓으면 비추로셀은 진짜 지속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의 계획, 네네네. 대표님의 개인적 계획이거나 예. 그 회사 전체의 계획이거나 네네. 이런 걸 좀 예. 시청자분이랑 직접 보시면서 예. 그런 향후 로드맵 같은 거 이런 거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회사가 그 사업 계획을 발표하는 자리도 아니고요. 그다음에 또 가이던스를 제시하는 그런 자리도 아닙니다만, 저 개인의 소망을 얘기를 하면 저희 회사가 이제 그 매출액 1조, 그다음에 영업이익 한 2천억, 3천억을 낼 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 가기 전에 2023년이 진짜 매출액을 2천억 돌파하고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400억 이상을 내는 그러한 그 해로 삼아서 앞으로 1조 이상
아주 엄청난 기업이 될 수 있는 그 위대한 기업이 될 수 있는 그 The Only One 컴퍼니가 될 수 있는 그 발판으로 2023년을 저는 삼고자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꼭 이렇게 예. 아마 제 개인적으로는 예.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예. 내용을 보면 그거보다 좀 월등히 좀 높게 예. 나올 거로 이렇게 봅니다. 예. 그런 예. 과정에서 예. 오늘 이렇게 토끼인 개면에 여러 가지로 어려우신 가운데 네. 그래서 이렇게 나와주셨음에 감사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예.